1화 이혼 선언. 대통령 당선인 현민철이 당선 축하연 자리에서 모두의 환호를 받으며 차수연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진다.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이혼합시다. 수연은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정에서 수연의 자리는 서서히 사라진다. 그녀는 정치인으로서의 직감으로 이 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임을 느끼게 된다. 2화 그림자의 시작. 수연은 남편의 측근이었던 장태준을 찾아간다. 그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민다. 비자금 계좌와 정책 후원금 세탁 기록. 그 기록의 출처가 수연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그 문서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덫이었다. 한편 현민철은 청와대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새 대변인으로 강서진을 임명한다. 수연은 그녀가 남편의 비서로 일하며 오래전부터 그를 따르던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묘한 도전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3화 과거의 조각. 수연은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노동운동 현장에서 처음 만난 남편. 그때의 그는 정의로웠고 순수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민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남자가 나를 버리는구나 라는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의 노트북에서 숨겨진 메일 하나를 발견한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취임식 전 정리하십시오. 메일의 송신자는 다름 아닌 강서진이었다. 4화 퍼스트레이디의 반격. 수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선거 때 도왔던 언론인, 재계인사, 심지어 경호팀 인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정보망을 구축한다. 퍼스트레이디라는 타이틀이 이제 그녀에게 방패가 아닌 칼이 된다. 이때 장태준은 수연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신이 싸우는 건 남편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세력들이요. 그리고 그 세력의 정점에는 현민철의 아버지처럼 따르던 정치 원로 박동만 의원이 있었다. 5화 균열의 시작. 강서진은 언론을 통해 수연의 과거 정치자금 조작 의혹을 폭로한다. 수연의 이미지는 야망 있는 아내로 추락하고 대중은 현민철을 피해자로 인식한다. 하지만 수연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그 비자금의 진짜 주인은 제 남편입니다. 라는 폭탄 발언을 던진다. 이 한마디로 정치판이 요동친다. 그리고 강서진은 점점 불안해한다. 수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6화 진실의 문. 수연은 장태준을 통해 강서진이 현민철의 과거 정적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즉 그녀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캠프에 잠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진짜로 현민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감정이 계획을 흔들어 놓는다. 한편 수연은 자신을 배신했던 측근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청와대 취임 준비팀 내부로 다시 스며든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취임식 당일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 7화 카운트다운. 취임식을 3일 앞두고 현민철은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끝내자. 당신은 더 이상 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수연은 담담하게 웃으며 답한다. 당신은 대통령이 되겠지만 나는 당신을 만든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거야. 그날 밤 강서진은 수연의 기자회견 계획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수연을 협박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녹음 파일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게 된다. 모든 판은 수연의 계산 아래 있었다. 8화 취임식의 날. 대통령 취임식 당일 수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홀로 회의장으로 향한다. 그녀의 손엔 기자회견문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행사 직전 대통령 전용 차량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사고 현장엔 강서진이 타고 있었고 현민철은 중상을 입는다.
수연은 무대 위로 올라서며 마지막 내레이션을 남긴다. 나라의 얼굴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만든 사람의 그림자야. 그게 바로 퍼스트 레이디지. 9화 대통령의 그림자. 취임식 날 사고 이후 대통령 현민철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그는 자신이 왜 차수연에게 이혼을 요구했는지, 누구를 믿었는지조차 희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곁엔 여전히 차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비난과 시선을 감수하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날 누가 그의 차에 폭탄을 설치했는가?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강서진의 사망과 관련된 음모론이 떠돌고 있었다.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었고 수연은 점점 진실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10화 청와대의 벽 속에서. 청와대는 이제 침묵의 전쟁터가 되었다. 현민철은 신중해졌고 수연은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대통령의 보좌진을 차례로 교체하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채워나간다. 그중 한 사람, 정윤석이라는 젊은 보좌관이 수연의 눈에 들어온다. 그는 과거 강서진의 비서로 일했으며 사고 당일 강서진의 통화 기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말한다. 강서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수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추적하기 시작한다. 11화 비밀의 파일. 청와대 지하 보관실. 수연은 남편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USB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P-프로젝트라는 암호화된 문서가 있었다. 파일을 해독한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춘다. P-프로젝트. 차수연 감시 및 제거 계획. 발의자 박동만 의원. 승인자 현민철.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한다. 남편이 자신을 이용하고 끝내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다. 그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될 차례야. 12화 반격의 서막. 수연은 박동만 의원의 비밀 계좌를 폭로하며 그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킨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 정치자금 조작 사건이 다시 언론에 불거진다. 배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고의 배후, 대통령의 주변, 그 모든 연결고리는 프로젝트의 설계자였던 대통령 비서실장 윤혜진에게 닿는다. 그녀는 윤혜진을 청와대 정원에서 조용히 마주한다. 당신은 대통령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만 지킨 거야. 윤혜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며 말한다.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13화 기억의 파편. 현민철은 기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한다. 그는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내가 당신을 해치려 했나?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는다.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마요. 우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현민철의 침실 문틈으로 누군가가 흑백 사진 한 장을 밀어넣는다. 그 사진엔 강서진, 윤혜진, 그리고 차수연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오래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14화 세 사람의 비밀. 그 사진은 모든 것을 뒤흔든다. 사실 세 사람은 10년 전 정치학 연구의 동기였으며 그때부터 권력의 구조를 설계했던 숨겨진 동맹이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배신했고 그 배신의 결과가 지금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윤혜진은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신이 진실을 밝히면 대통령이 먼저 무너져요. 수연은 답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진실만이 나를 지켜요. 15화 붕괴의 밤. 대통령이 국회 연설 중 쓰러진다. 그의 병명은 약물 중독성 쇼크. 청와대는 혼란에 빠지고 모든 언론은 퍼스트레이디를 의심한다. 그러나 CCTV엔 누군가가 대통령의 물컵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정윤석 보좌관. 그는 체포되며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외친다. 그가 남긴 메모엔 단 한 줄. 블루 파일. 지하 서고 3번 함. 16화
퍼스트 레이디의 종말. 수연은 청와대 지하석으로 향한다. 그곳엔 모든 비밀이 담긴 블루 파일이 있었다. 그 파일 속엔 대통령 암살 계획, 정치인 뇌물 명단,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 제거 지시서까지 들어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기자들에게 넘기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파일을 공개하려던 순간 청와대 전력이 꺼지고 폭발음이 들린다. 그녀는 불타는 회의실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권력은 사랑을 죽이고 사랑은 권력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엔딩 자막, 퍼스트 레이디, 끝나지 않은 권력.